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은행들 부실이 좀 많아졌어요. 뭐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은행들이 줄어들었죠. 중국은 그 보상액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게 사회 폭동으로 갈 수도 있는 정도예요. 탕핑을 하는 거는 선동에 놀아나는 행동이다. 중국을 망치기 위한 서구의 선동이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내부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도 같이 계속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내수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 중에 이게 인구가 감소해서 생기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인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4억이라고 하는데 네. 요새는 뭐 이거 정말로 14억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다. 실질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요, 이 인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계가 다 그런데 어떻게 너무 크니까 중앙 정부에서 전체를 집계를 못하고 네. 각 지방 성들 있죠. 그 네. 지방 성시별로 올리면은 중앙에서 그걸 총괄을 하는 거죠. 총계를 내는 건데. 그렇군요. 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 뭐 생산량이건 뭐 뭐든지 어떤 숫자든지 간에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방 부풀릴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네. 거기다가 이 지방 공무원들의 승진에도 그게 영향을 줘요. 인구도 많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래서 과연 저 숫자를 갖다가 정말로 정직하게 내 승진도 포기하고 뭐 공무원이 네. 오로지 국가의 올바른 통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보고를 하겠느냐 아니면 조금 부풀리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신뢰도가 조금 낮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 중국 위기론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한계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놀라운 성과를 낸 게 많아요. 뭐 AI에서 딥시크가 그랬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뭐 양자 컴퓨터에서도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네. 하고 위성 항공산업, 항공우주산업 뭐 이런 데서도 기술이 상당히 높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선도자가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추격자의 역할을 한 거죠. 지금까지. AI에서도 그렇죠. 딥시크가 요란은 하지만 예. 따라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선 게 아니거든요. 먼저 뭘 개발해서 선도자가 된 게 아니라 다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격을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된 게 아니라 정부의 집중적인 재원 투입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AI 말씀하셨는데.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반도체는 근데 추격조차도 못했어요. 아. 네, 반도체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격조차도 레거시 부분은 뭐 다 추격을 했지만 선단 제품에서는 추격조차도 못했고 그다음에 전기차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전기차도 추격입니까? 사실은 테슬라를 성능에서 앞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가 네. 선구자인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먼저 치고 나간 게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로봇 그렇네. 같은 경우도 뭐 유니트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런 식의 휴머노이드도 중국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로봇들의 동작은 화려할 수 있어도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센싱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물건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옮기고 이런 걸 하는데 중국에선 그게 없어요. 손이 없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렇죠. 속한 예, 거죠. 예. 그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걸 많이 데모를 보여주는데 중국에서 나온 로봇들을 보면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막 춤추고 뭐 무술하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쓸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이유를 로봇 그 전문가한테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일단은 그 센싱을 하고 특히 손을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작업할 때 필요한 그렇죠. 요소요. 예. 그리고 이걸로다가 수건을 갠다든지 특히 정형화가 안 된 물건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피겨 AI 같은 경우 로봇이 수건을 개요. 네. 물론 개고 나면 약간 어설프긴 한데 정형화가 안 돼 모양이 흐트러진 거를 잡아서 이렇게 개는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거는
그런 동작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반도체 때문이래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그 아주 하이 퀄리티 반도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그거를 현재 그렇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하, 엔비디아 GPU 같은 예, 거를 예,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쓰는군요. 예, 자기들이 만든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군요. 지금 그렇게 정밀한 그 센싱 능력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려한 군무라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워 보이지만 과연 실용도가 어떠냐 네. 이런 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칩이 공급이 되고 또 중국이 하는 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은 아직은 선도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제재 같은 것도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서 중국은 근데 민간에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다른 걸 쫙 모아가지고 한 군데 돈을 갖다가 쫙쫙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예, 그렇죠. 정책 자금 뭐 이런 예. 거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창신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액이 어마어마한데 적자액 그 자기네 매출액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 투자금은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적자가 나도 예. 부도가 안 나는군요. 아, 절대 안 나죠. 예. 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냥 조금의 투자액이 아니라 매출액하고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요. 그 정도군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올라는 가는데 과연 경제 전체가 저렇게 이게 엄청난 비효율이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수가 저렇게 침체되고 사람들의 불만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이런 모델로 언제까지 갈 수 있냐. 더군다나 현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생산 인력하고 이제 중국도 요새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진 그렇죠. 모양이군요. 예,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고령화는 뭐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도 고령입니다. 예, 저도 이제 곧 고령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뭔가 그 전에 시스템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는 거하고 중국처럼 아직 중진국 함정에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그렇죠. 가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럼 현재처럼 중앙에서 모든 재원을 뽑아서 국가 전략 산업에다 계속 투입하는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장점도 많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 중국의 해외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네. 10년 전 상태로 돌아갔다. 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던데 이게 말해주는 게 경제가 나쁘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가요? 어떤 것을 저는 말해주는 세 가지 거죠? 원인을 네. 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져서 유학 보내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많았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중산층들도 무리해서라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네. 과거에 중국 학생들이 유학 간 거 네. 그건 다 자기 돈 가지고 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섞여 있죠. 정부 장학금도 많았고. 예. 그다음에 정부 장학금도 네. 많았군요. 자기 돈 가져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아예 부유층은 상관없어요. 지금도 많이 가죠. 근데 네네. 이제 아슬아슬했던 사람들이 자꾸 탈락된다는 게 있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유학을 갔다 오고 나면 해외에서 이미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중국에 오더라도 뭐 썩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취업 자체는 예컨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중국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미국에 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하. 또 실제로 잘 남았고 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대부분 잡은 가지고 갔어요. 네. 받아서 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어려워졌다. 중국 내에 잡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해외 유학 학위 받아가지고 와도 네. 취업이 안 되는군요. 잘 안 된다. 국내에서. 네. 그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국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그 굉장히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학까지는 그렇다 쳐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거에 대한 제동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 들어서.
그 현지 국가에서 그렇죠. 예,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 학생들로 위장하고 취업해서 정상적인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산업 스파이였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적발이 되고 하면서 지금 그래서 중국인 취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 내에 정부 차원에서는 뭐 공자학원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중국의 스파이 조직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도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제재가 들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 자체가 다 취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이제 그게 유럽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는 해외로 가서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와서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그 비용 상승인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중국 서민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서 자기가 지불할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만한 그 매력이 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선진 외국 발전된 지식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통로도 이제 상당히 줄어든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금융도 문제가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중소은행들이 뭐 타격이 심하다, 문 닫는 데들이 많다 그러던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뭐 지금 이걸 이제 은행 위기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은행들 부실이 좀 많아졌어요. 네. 특히 중소은행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뭐 대형은행은 건재한데 뭐 공상은행, 건설은행 이런 거는 뭐 건재한데 네. 지방은행들에서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구조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뭐 합병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은행들이 줄어들었죠, 개수가.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예금자 보호를 다 해주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다 예금자 보험이 있고 해서 다 보상을 해주는데 5천만 원까지인가 뭐 다 네, 해주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 보상액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뱅크로트 그렇긴 해. 뭐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유재산은 그냥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필요하면은 니네가 좀 희생 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중국 지금 현재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 개인의 희생, 국가 전체의 큰 뭐 위상 제고나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사회 폭동으로 갈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띄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막 은행 앞에 가서 줄치고 앉아가지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니네 요만큼이라도 받고 갈래, 그냥 갈래 이런 식이에요. 야, 진짜 저도 폭동이 날 일인데. 네, 그 비율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은행마다 다 달라가지고. 근데 정말 작은 돈만 보상을 해주면서 쫓아냈고. 그런 식으로 부실을 갖다 한꺼번에 털어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부실이 와도 이게 사회적으로 막 금융위기로 안 가는 게 그냥 안 주면 돼요. 안 주면 되는 예, 그러니까 과거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거는 중국에서는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그런 건 없군요. 그냥 정부가 어디로 흡수해버리고. 그렇죠. 흡수하고 그다음에 그 부채는 안 주면 돼요. 저런. 물론 주긴 주는데 되게 조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금융위기는 안 벌어지고 참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억압적인 통치를 했는데도 중국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소요를 못 일으키고 있는 거고. 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네. 거기 보니까 그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데 뭐 거기서 뭘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국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뭐 물론 일반 서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학력도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회사에 뭐 IT 기업 뭐 이런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국은
중앙 정부가 뭐 인권을 유린하고 뭔가 정치적인 뭐 부패가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네. 전반적인 내 삶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사실은 한 2010년 후반대까지만 해도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특히 뭐 동부연안은 말할 네.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인프라도 쫙쫙 좋아지고 지금 중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세계 어디 가나 다 빈부격차는 있지만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나는 좋아졌어. 그렇죠. 예, 그 수많은 부패 스캔들 이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다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속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공산당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중국 사회 전체가 뒤집어질 그럴 조짐은 안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저는 참 신기한데 그리고 저러한 시스템 자체를 처음 봐요. 완전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장주의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어느 이유로 인해서 뭔가 와해가 올 거다 이런 식의 예측은 저는 못 하겠습니다만 다만 현재 중국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과도 내고 있지만 불안도 같이 계속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개인적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렇죠. 돼가고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중국에선 그래요. 요새 가지고 젊은이들이 뭐 탕핑족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는 그 중국 TV나 아니면 중국 매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구의 음모, 서구의 선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게 아닌데 자꾸 서방 국가들이 선동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일할 의지를 꺾는다. 그러니까 탕핑을 하는 거는 선동에 놀아나는 행동이다. 이거 탕핑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죠. 네. 부모 돈 써가면서 그렇죠.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게 어떻게 서구의 선동입니까? 그러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중국을 망치기 위한 서구의 선동이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내부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해라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일종의 뭐 반역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공산당에 저항하는 소극적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중국의 이 농민공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일하고 돈 벌고 밥 네. 먹고 하는 거는 도시에 와서 했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뿌리가 없는 그냥 방랑하는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네. 제대로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데 요새 그러니까 천상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말로 설명하는 그거는 뭐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알 수 없는데 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로 보면 새벽에 그 인력 시장에서 뭐 한 자리 한두 자리 가지고 막 수십 명씩 달려들고 막 이러는데 막상 그 사람들 인터뷰에 보면 받는 월급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정도. 예. 그러면서 사는 모습들도 정말 비참하죠. 방 하나 크기에서 막 한 6, 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조금 공간 쪼개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이런 거 보면 가격이 한 끼에 뭐 1,000원 이하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게 근데 도저히 이게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선인지를 저는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거를 네.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확실한 게 중국이 작년에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GDP는 오히려 하향이 됐어요. 해가 가면서.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3년부터구나. 2022년 한 하반기부터 네네.
이 수출 가격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출 가격, 그러니까 수출 단가인데 이게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덤핑을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 그러면 그 덤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결국 인건비가 깎였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물가가 내려갔냐? 물론 물가가 거의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르겠죠. 이번에 또 이란 사태로. 사태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덤핑을 하면서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러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결국 농민공들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기사들을 보면 농민공들이 우리나라 주말 부부나 저 기러기 가족들 그런 것 마냥 아이들은 네. 시골에 놔두고 예. 부부만 도시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보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지금도 많죠. 지금도 그 사람들 많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과연 그게 앞으로도 통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늘 5%는 지켰다 하지만 사실은 좀 믿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5% 성장이면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근데 실제 사는 사람들 네. 보면 아니잖아요. 한 4% 중반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높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수출이 정말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6, 7% 하다가 지금 4.5%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수출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뭐냐? 내수가 그만큼 깎였다는 거죠. 역설적이네. 네. 그런데 수출 단가는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 완전히 가격을 다 후렸었다는 얘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 상태가 지속되는데 여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 정권이 뒤집어지는데 네. 중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굳건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네.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갈 거냐? 솔직히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를 저도 이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그 불안 요소를 하고 이 성장이라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못지않은 내부의 불안 이게 같이 커져가는 사회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렇군요. 네.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 잘 새겨들어야겠습니다.